안녕하십니까. 전현정의 허천지입니다. 네, 김영구입니다. 네, 백마왕입니다. 예. 4월 이제 말일이에요. 4월 28일 토요일 토요경마 전해전쟁 UCC 경마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해설에 앞서 지금 좀 나라 안팎도 좀 어지럽고 경마장 안팎도 상당히 좀 어지러운 사건이 또 터지고 있는데 뭐 벌써 몇 달 전부터죠. 야구, 축구, 뭐 배구, 경정, 경륜 뭐 아주 나라가 온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싹 야리조예요 지금. 예. 게다가 또 정치판에는 또 방송통신위원장인 최시중까지 또 검찰 수사를 들어갔는데 오늘 귀가 조치했대요. 1시간 전에. 아, 들었어요? 예. 왜 근데 귀가 좋지요? 뭐 야리조가 있지 않겠어요? 예. 뭐 일단 귀가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좀 마무리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나라 전체가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뭐 역대 대통령 어떤 대통령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이게 완전히 진짜 야리조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오늘 마사회 공지사항을 보니까 42조 김명국 조교사님이 지금 또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대충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들은 얘기 있으시면은. 아니 뭐 저도 뭐 사실 그냥 간단하게 매겨 주시면 됩니다. 뭐 확실하지 않아도. 예. 뭐 크게 비리에 연루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본인이 이제 시인을 하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큰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뭐 경마를 하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안과하고 연관이 돼 있대요. 네. 보안과 직원이 뭐 아주 제주 경마장 그 건하고 연결돼서 지금 뭐 풀어 그러니까 그냥 싹 불다가 어떻게 보니까 이쪽까지 서울까지 나오고 서울 경마장 그 조교사들까지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상황인가 봐. 이 김명국 조교사 말고도 몇몇 조교사가 사실 보안과장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직책인데 그런 데 있는 사람이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이제 자기가 얻어놓고 또 궁지에 몰리니까 또 그거를 이제 또 나발을 부는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한 거죠 사실은. 의리도 없네 또 이 판이. 네, 그러네요. 판이 이제 또 서로 개판이 낫지 않니? 서로 돕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살라고 그러는 판때기다 보니까 나 그냥 싹 풀어줬으면 좋겠어. 받아먹고 열심히 가고 죽으려면 빨리 죽고. 지금 제주 경마장은 존폐 위기에 지금 임박해 있어요. 왜냐하면 기수들이 거의 한 20% 가까이가 지금 날라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 기수 중에 뭐 이번에 또 이제 엊그저께 또 나왔어요. 이연섭 정성훈 마방에서 야리조 했던 기수죠. 박훈이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연섭이까지 지금 또 잘못돼서 기수들이 지금 또 시심탄섭이 도망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네? 그래서 안 타는. 네, 지금 잡힐까봐 지금 도피 중이래요. 그 이연섭이도 도피 중이었다가 잡혀 들어온 거라는데 도대체 개판이냐 어떻게 이게 판때기가 마판이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아 정말. 그래도 우리는 맞춰야지. 적중의 최선을 다해야 돼. 적중 최선 다해야지. 안 가는 게 문제지. 가가지고 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제주 경마장 같은 경우는 한 반이 덜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그리고 좀 서울이나 부산에 기수들 좀 내려보내지. 아니 서울 부산 기수들 안 되고 몽고에서 용병을 제가 좀 추진 한번 해보려고 마사 회장님 만나갖고 몽골밖에 없어요 몽골. 몽고는 가서 기술을 데려올 필요 없어요. 국내 불법 체류자 중에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리고 여기 승마장에 가면 몽고 출신들이 다 있거든. 그러면 뭐 좀 합판일이 좀 맞긴 해 우리랑.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남아있는 기수들 열심히 정신 타주길 바라고 지금 뭐 이 부정에 연루되어 있는 기수가 이 방송을 본다면 얼른 가서 자수해.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니들이. 조교사도 그렇고. 자 들어갈게요. 승부경주 공지해드립니다. 토요일날 승부경주는 백마왕님이 먼저 들어갑니다. 7경주. 그 다음에 당근 허찬진이 9경주. 그 다음에 김명구님이 11경주. 중후반부 쪽으로 있습니다. 백마왕 7, 당근 9, 김명구 11, 7, 9, 11. 이렇게 세 경주 좀 같이들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 또 새벽 조교들 열심히 봤고 또 이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도 지금 열심히들 보고 월말 방송을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들 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1400 국내산 5급 마필 14마리의 접전 구도부터 시작합니다. 프로 김명훈이 먼저. 자, 토요일 일경주 원래 이제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는데 편성이 지금 빡빡해요. 그렇지만은 새벽 조기식 컨디션으로 보면은 조금은 소문이 좀 날 것 같아요. 9번마 로얄 갤로프라 마필입니다. 아주 많이 띄워줄 마필 같지는 않아요. 마필 체격 조건이 쇼트레가 있는 반면 이 마필은 좀 롱다리예요. 말 체형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놔주는데 길게 가면서 쿨드리란 마필은 월요일날 이 마필을 쫓아가지를 못하던데 목요일 마무리까지 아무튼 우연의 기수가 상당하게 놔주는데 탄력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전에 이제 선입권에서 복귀를 해보니까 좀 밋밋한 그런 감이 있지만 거리는 늘어났지만 아무튼 조교시 새벽 조교시 컨디션은 데뷔 후 7점 만에 가장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직설에서 진로가 좀 맥혔었어요 지난번에. 뭐 일단 조교 때 변화는 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네. 예. 복귀는 좀 중간 정도 기본 걸음인데 조교 상황이 좋아졌다. 쿨딜과의 병합. 백망. 예, 저는 뭐 이번 경주는 일단 5번마 퍼펙트 특급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데뷔전에서 그래도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또 이제 그 이전째는 1400을 어느 정도 적응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공백기가 있어서 지난 경주 때는 전도경 기수가 뭐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마 제어를 하면서 막판 걸음만 약간 이제 보여줬는데, 사실 새벽 조교의 어떤 모습으로는 뚜렷한 어떤 특징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편성상으로 본다면은 전도경 기수의 재기승이라는 점에 어떤 승부 의지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마필로 5번마 퍼펙트 특급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얘기한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다 안 팔려요. 이번 경주에는 다 배당들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편성 자체로 볼 때 이게 사실 좀 1300이면 저는 강대가리를 하나 노리고 있었어요. 10번 미러클선을. 왜냐면 순군한 이후에 수순을 밟아서 이제 제 컨디션을 밟아가는데 이것도 이제 1300일 경우 머리인데 1400이란 말이에요. 이번 경주가. 그래서 마지막 끝걸음에서의 약간 이제 의문이 좀 생기는데 일단 마방 상금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6번 파워 이즈칸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1400 거리 경험이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좀 딜딜한 말머리를 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거리 검증이 좋은 6번 파워 이즈칸 쪽을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200 혼합 4군 마필 12두의 접점으로 백마왕님부터 먼저 이경주. 아무래도 이제 기본 능력에서는 10번마 황금 비율이 인기 1위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가장 크다고 보겠는데, 일단 뭐 조교 때의 어떤 병합 조교 때의 탄력이나 그 다음에 지난 경주 1200에서의 어떤 초반의 순발력까지 발휘를 했던 마필이라서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10번마 황금 비율은 일단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그런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날 1300 경주를 입상을 했어요. 안쪽으로 기대에다가 재검 받았는데 재검 때 문제 없었고 직전 경주 때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마방 상금이 부족합니다. 항상 팬 여러분들이 월말 경주에 체크해 놓을 상황은 평균 상금이 적은 마방, 원래 없는 집들 뭐 39조 뭐 이런 상금 없는 마방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원래 잘 먹었는데 못 먹은 집들, 이런 집들은 월말에 좀 체크를 하셨다가 그런 마방에서 좀 될 만한 복병마라든지 인기 마필들은 데리고 가시는 그런 배팅 해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훈이. 자, 이번 경기는 제가 직전에 워낙에 좋게 봤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9번만 물안개 49조 재산미술이 나와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미 이 말은 1200까지 시드니 주어라고 이제 입상을 했단 말이다.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아마 인기말을 팔릴 것 같은데 상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 이 지금 9조 49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물안개 박태준 기수 태워놓고 재산비술에 김옥성의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쏘다 보니까 뭐 페이스도 빨랐어요 사실. 원래 1200에 유리한 마필인 건 틀림없는데 늦발동이 걸렸는데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또 49조 마방하고 9조가 넓은 만세하고 3호곡을 내보내고 3호곡이 앞에 가니까 또 9조의 넓은 만세가 뒷방을 때리는 이 형제들은 아주 용감했다. 뭐 구테타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건 없어지는 게 되겠는데 이 사실은
마방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말할 게 많아요. 이 형제 마방도 그렇고 사촌 마방 뭐 옛날에 조교사에서 밑에 기수했던 연대 마방 뭐 이에서 이게 까지고 들어보면 전부 사촌이야. 특히 경마장은 다 애들이. 그러니까 야리조를 할 수밖에 없지. 예? 이게 참 답답한 일이. 부산은 그래도 울줄리라든지 뭐 또 전혀 피가 다른. 예. 누구죠 또 근데 걔는 조모피하고 되게 좀 조모피하고 다른 것 같아. 그래요. 이 서울도 외국 조교사들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좀 마방들 좀 많이 좀 해서 선진국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경마를 보면은 용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용병수들이.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장난을 치려고 하더라도 거기 껴버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돼버려요. 야리조 자체가. 지금 부산은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흐를 것 같은데 서울도 좀 이 되는 말들 좀 많이 태워야 되는데 이거 마코토하고 토시코 어디 되지도 않는 말들만 태워놓고 지금 이러니 참 우에노는 흔들흔들로 조직이나 하고 있고 지금 판때기가 좋습니다. 이경주 황금 비율의 물안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지난번에 걸음이 조금 더 보강이 된 11번 스트롱 게임이 아무래도 이 10번 9번 다음 순위로 봐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걸음의 신장세가 개중 다른 마필보단 나아요. 베스트 캐슬, 비바라 슬램, 노피오맨, 뭐 수정가치 이런 말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황금비율 물안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스트롱 게임, 요 게임까지 제가 세 마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경주입니다. 거리 1000m, 국내산 육군 마필 12대 접전 구도. 프로 김명훈이요. 자, 이번 경주는 월요일날 이마필을 눈여겨보고 깜짝 놀랐어요. 1번만 성신신이라는 마필인데 온누리 플라자가 데뷔전 때 이제 좋은 걸음으로 대가리 신말이죠. 우리가 추천해드려가지고 근데 그 말하고 병합하는데 온누리 플라자한테 뭐 지지 않을 정도로 더 앞서가는 주폭이고 목요일까지도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걸음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직전 보니까 문세윤 기수가 거의 뭐 직선으로 다 와서 우르르 잡힌 그런 걸음이라 이 말은 분명히 더 나올 걸음이 있다고 일단 믿겠습니다. 1번은 성신신화. 성신신화. 이 6조 마방에서의 신영철 카드는 조금 의미심장한 카드예요. 게다가 경매가가 또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점프 스타트네요. 비싼 말이 포인마. 네, 9천만. 제가 항상 저희 방송에서는 제가 말값을 되게 강조하는 편인데 그게 사실 왜냐면 비싼 말을 이게 사기당해서 사는 마주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다음에 조교사들도 없고 예전 같으면은 네? 사기당해서 사는데 요즘 뭐 혈통도 다 까져 있고 뭐 그 형제 마필들의 활약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부산도 마찬가지, 서울도 마찬가지고 비싼 말들은 분명히 비싼 값을 합니다. 이게 또 1번 게이트 신영철까지 태워놓고 온누리 프라자는 지금 상위군 올라가 있는 말과 병합을 했다니까 1번 성신신화 한번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평망. 예, 이번에는 좀 말값은 싼데요. 거꾸로 3번마 센순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데뷔전에서는 뭐 무난한 걸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 29조에서 상당히 강한 어떤 조교를 했고 지난주부터 이마필은 지금 조교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속보 훈련이 벌써 한 4바퀴씩 3바퀴씩 이렇게 돌려주면서 분명히 변화를 위한 어떤 준비는 잘 하고 나오기 때문에 3번마 센순이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3월 31일 날 저희 방송에서 이 천상의 대마란 말을 추천드렸을 거예요. 제가 999 막건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게 안쪽에서 센순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안에서 치고 나오더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인기마로는 6번 신진 타이거가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재검 이후에 바로 훈련도 강하게 하지 않은 입장에서 슈퍼양기랑 맞다이를 떴던 놈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마로 돼도 될 거고 저도 복병마 한 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성 기수가 9조 마방에서 43조로 이적을 했어요. 이번 주에 이제 공지가 떴는데 저돌 이 김혜성 기수한테 딱 어울리는 이름 마명 같아. 저돌적인 여기수인데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이 페임투란 마피라고 뛰는 걸 보니까 싹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돌적으로 한번 밀어준다면은 43조 감과 동시에 한번 일을 내주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저돌을 말씀드릴게요. 자, 사경주입니다.
오늘 김명구님이 평상시와 다르게 아주 마번이 좀 센 차게 나옵니다. 예. 아니 이제 인기만은 이제 다들 아는 거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저기 때 그래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방송이. 내가 왜냐면 안 부르면 또 우리 망 형님 하시니까 예. 망 형님이 너무 안 들어오는 말을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방송에 이제 쪽지를 몇 분들이 주셔요. 그럼 제가 이제 저만 보고 있고 옆에 그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 위원님들을 지금 10년 이상씩들 제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겁니다. 근데 팬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희 방송이 그 백마님은 좀 배당 쪽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김명구님은 인기마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저는 그걸 이제 간추려서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스타일이에요 그게. 왜냐면 예상에 자기 가게 스타일이 있는데 백마님은 뭐 많은 경주 적중은 못 하시더라도 고배당 적중도를 가끔 가서 완틀로 때리고 999도 때리고 뭐 고배당도 때리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프로 김명구님은 999 맞고는 또 뭐 힘들더라도 계속 많이 맞추는 적중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또 스타일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의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고 표현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각자 그 편들이 있는 거고 따르는 또 양쪽 또 계신 분들이 또 요즘 또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지어 붙들어 매시라고 제가 답장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방송 중에 답장을 드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누가 사고 나지 않는 이상 야리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갈 것 같아요. 사경주 1000m 국내산 육군 마필 12대 접종 오는데 뭐 김명국 조교사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없죠? 있습니까? 좀 옛날부터 알기는 알았죠. 연관 안 돼 있죠 하여튼 문자 받고 뭐 이런 거 없죠? 네. 어디 저하고는 이제 올해는 인연이 있어요. 네 그래요? 기획자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일단 연결되지 마세요 그런 쪽으로. 사경주 1000m 국내산 육군 마필 12대 접종 구도. 자 요건 백망님부터 먼저 얘기해 보시죠. 일단 뭐 9번마 굿모닝 피코를 뭐 일단 뭐 인기마가 되겠죠. 전대지가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데뷔전에서 뭐 초반부터 문세영 기수가 강하게 시종 뭐 막판까지 강하게 몰아댔는데 물론 뭐 3차게 그치긴 했습니다만은 걸음 자체가 죽는 걸음도 아니고 또 체격 자체가 500kg대의 마필이라면은 뭐 이 정도 편성에서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 단지 하나 이제 박천서 조교사도 약간 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박천서 조교사는 그냥 뭐 아예 대놓고 하기 때문에 들어갔다 조사 받는다 하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냥 아주 마주실에 가서 그냥 자기 말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조교사니까 그냥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박천서는. 네, 게다가 금품만 안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요. 뽀찌를 받아도 된대요 또 마주들한테. 뽀찌 달라고 그런 것 같다 얘기 들었는데 뽀찌는 받아도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받는 게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는. 자 굿모닝 피코 마방 상금도 없어요 지금 54조가. 김명훈님. 자 5번마 스마트 브레인은 데뷔전 때도 이게 글로벌 AD 새끼라고 추천해드린 마필 같은데 이번에 비앙말리하고 병합할 때 역시 말이 좋습니다. 그리고 데뷔 이전째라서 이번에는 강공을 걸겠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 데뷔전 때는 제가 볼 때 이건 100% 강한 의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더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AD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오명석 기수가 기수 시절에 좀 많이 끌고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13조에 있던 마필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19조 마방에 스마트 브레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곽에 있는 조인권 기수가 그 마킨을 기승하고 어떻게 바람몰이를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조인권 기수가 19조 마방 말들만 나오면 이렇게 이상하리만큼 19조하고 조교사님하고 밥을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 술을 같이 많이 먹었는지 봐주면서 타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5024의 뒤를 이었고 지난번에는 안장보종 때가 파손되면서 경주를 망쳐버렸는데 과연 5번 스마트 브레인의 배당판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되는 말은 그 정도로 보이고 나머지 말들은 뭐 지금 황금 배지라든지 하이캐슬 뭐 이런 애들은 좀 아직까지는 좀 밀리고 있어요. 이런 말들한테. 그래서 자 오경주입니다. 1200 국내산 육군 마필 14도의 접전 구도. 자 프로킴명님. 자 이번 경주도 저교시의 느낌이
좀 좋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12번마 천리기상이라는 마필이에요. 31조에 파워 클린업하고 병합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이게. 최범현 기수가 직접 적용했고 데뷔 5전째인데 제가 볼 때는 그 5전 만에 가장 좋아진 스포츠 탄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복제하는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뭐 휙 날라오길래 봤더니 얘더라고요. 예, 그 정도의 걸음변화라면 36조 역시 똥말 없잖아요. 그리고 또 5,500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강습대 마주에 상금을 벌어줄 첫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조교 상태 좋다고 그러니까. 백망. 예, 저는 뭐 2번마 영원한 친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1200에서 이제 조금 뒷심에 대한 어떤 걱정은 좀,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최근에 제가 한번 꾸준하게 지금 마필의 어떤 변화를 좀 보고 있는데, 뭐 뚜렷한 변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 경주 때 안쪽에서의 어떤 레이스 전개, 이런 것도 좀 약간 문제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강한 편성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의지에 따라서는 선입권 전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편한 전개가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마필의 컨디션 자체는 뭐 상당히 좋아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영원한 친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입상 가능한 세력들도 많아요. 좀 이렇게 이번 경주에 약간 혼전세인데 지난번에 훈련강도 뭐 약했던 칸의 대륙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백이에 나왔던 제이에스러라든지 안쪽에 있는 세아누리라든지 바깥쪽에 있는 사르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끼리 얘기했던 마필들하고 이런 말들이 연결되면서 혼전 양상으로 흐를 경주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천리기상이 5,500이라고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인기 많으면 사르카가 팔릴 거예요. 근데 저는 세아누리가 천리기상보다 좀 비싸요. 저는 말가 갖고 자꾸 그러는 건 아닌데 지난번에 원준이가 타는 거 보니까 이게 덜덜하게 타더라고. 박태준 기수의 카드까지 썼기 때문에 뭔가 직선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세아누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6경주입니다. 1300 국내산 5급 마필 11두의 접전구도. 자, 프로 김명훈님.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뭐 아쉬움 남긴 마필이 충분히 뭐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11번마 라스트로 3착 승리에 걸려있고 동일거리 1300이고 조교도 이번에 문세현 기수가 아주 잘 만들어서 직전에 끝걸음 뭐 감안한다면 이 편성에서는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직전에 걸음이 좀 의외예요. 왜냐면은 오뚜기처럼 콘서트 리처블인데 그 경주에 6마신이나 차이가 날 정도의 걸음이라고 이건 더 아닌데 더 뛸 수 있었는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좀 보면 더 되겠고. 백망님. 역시 뭐 7번마 클린업 축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데뷔 전부터 순발력이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마필이 이제 힘이 차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고, 물론 승분전이기 때문에 어떤 의지의 문제는 약간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최범현 기수를 뭐 다시 기승을 시키면서 주폭 자체가 지금 뻗어나오는 주폭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7번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저는 이번 온누리 플라자를 지난번에 뭐 데뷔 전에 과감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말이 되면 시천이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제필이도 오고 석봉이도 오고 홍일이도 오고 다 옵니다. 말만 되면은. 지난주 제가 1년에 한 번 들어오겠다는 유재필 기수가 지난주 들어오면서 두 번을 들어왔는데 그것도 배당을 뭐 상상치도 못하는 배당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유재필 기수. 그러니까 말이 되면은 그렇게 유재필 기수도 남들의 시야에서 전혀 다 가리고 전부 안 볼 때 말이 되면 와서 그렇게 천배당까지도 터질 수 있는 게 경마거든요. 오늘이 플라자는 지난번에 선행을 나갔는데 뭐 편한 선행 이후에 들어온 입상이기 때문에 세게 안 보려고 그랬는데요. 박시천이가 뒤까지 쳐다보면서 뒤로 쳐다봤다는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 시천이는 지금 뒤로 쳐다볼 군번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따더라도 밀어야 될 군번이지. 그래서 거리는 늘었습니다만 승군전입니다만 앞에 나갈 빵수가 열려있는 마필 오늘이 플라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어떤 선산을 이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뭐 집안의 일원으로서
피치 못하게 현장 예상을 진행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는 월말 경마입니다. 그만큼 새벽 조기부터 아주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일단 토요 경마는 7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1400 편성이고 어느 마필도 1400에서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편성인데 아마 마방의 승부 의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마필이 아무래도 이번 토요 경마 7경주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마필 상태까지 좋아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배당을 안고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 경마의 7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를 한 만큼 아마 좋은 적중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마 좀 뭐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철저하게 분석을 끝낸 경주니만큼 토요 경마 7경주에서 확실하게 여러분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거리 1700, 국내산 4군 마필 12대 접전구도. 국리로 한두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 편성입니다. 국리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때 조금 변화를 좀 보였어요. 맨 바닥에서 올라오다 중위권 가담하면서 들어왔는데 마방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르고 나와요. 거세를 시키고 나오는데 요즘 거세는 옛날 거세하고 틀리죠. 옛날 거세 같은 경우는 뭐 2, 3전을 치르고 나서 입상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뭐 레이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 간격이면은 충분히 치료가 되고 능력 관리에 지장이 전혀 없이들 뛰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리로는 거세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 능력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프로 김명훈님. 자, 이 마필은 계속 조교가 좋아지고 있는 마필인데 3월 3일 날 착순하고 직전에 마코스 타고 3착을 하는데요. 10번마 위너헌터. 편성이 뭐 국리를 빼놓고 지금 다 만만해서 박상호 기수가 뭐 잘만 타주면 직전 브레이브마하고 3마신 차이인데 기록은 1분 52초대. 이번에 같이 뛰었던 애니노가 다 이겼단 말이라 동해 어리신하고 병합하는데 말은 여전히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너헌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요걸 또 김영호님이 나오시네 얘기를. 이게 사실은 지난번 두 번 경주 다 점핑이에요. 이거 점핑 때 백마왕님이 추천하시길래 백마왕님 왜 저러시지? 내가 왜 저러시지?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저거 추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점핑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핑 경주에 5착하고 3착을 갖다 대면서 잘못 본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 3착 성공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점핑해서. 이제 지 군에 왔는데 오늘은 김명구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어떠세요? 두 번 추천하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지난번에 삼복승식을 했어야 되는데 삼복승식을 못 해가지고 이거 아깝더라고. 어때요 이번엔? 이건 좋죠. 뭐 말이야 뭐. 팔리겠죠. 지난번에 뛴 게 있는데. 다른 거 추천하실 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 좀 뭐 사실 편성이 약해서 뭐 지금 6번마 애니위너가 그나마 이제 착순권에는 오고 있는데 이거 42조 마필이라서 뭐 사실 손질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5번마 리얼 플레이가 지금 재검을 받고 이제 2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마필은 지난주에도 이제 출전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마필이에요. 조교 자체를 상태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유미라 기술을 태워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좀 문제지만은 마필은 뭐 상당히 활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5번만은 좀 복병권 세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걸 한번 조사해봤는데 재작년 2010년이죠? 10월달에 휴양 갔다가 2011년 1월에 와서 휘진 타고 때렸어요. 그리고 잠수 지금 타고 있다가 또 그 짓을 또 해먹으려고 하는지 또 휴양 보내고 또 지금 유미라 태웠는데 일단 뭐 냄새는 좀 나네요. 그리고 인기마로는 이번 어네스트전이 국리라고 팔릴 그런 경주 편성인데 또 냄새나는 말들이 몇 마리 되네. 보니까 미미의 딸도 이거 지금 정일이 태운 게 또 냄새가 좀 나고 이건 8경주는 국리를 필두로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위원님들이 동일한 게 10번 위너 헌터를 한 번은 백마왕님이 2번을 추천했고 이번에는 이제 프로 김명구님이 추천한다는 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2년 4월 28일) 토요일 서울 구경주 1800m 국내산 상급 마필들 14마리 풀게이트 접전구도 당근어천진의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마는 메인 승부경주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조건이 안 좋으면은 취소를 시키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2달 동안 취소시킨 승부경주를 제외하고 한 3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경주 1, 3차권 경주 한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경주는 모두 적중을 시키고 들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 하루에 메인 승부 경주 하나씩을 진행하면서 당근 허천지만큼 적중률을 높게 보이는 예상가도 드물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노리는 경주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막이 나갈 겁니다. 사연은 곧 적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 구경주에 당근 허천진이 잡은 최강 복귀마가 또 출전합니다. 그래서 인기마입니다만 좀 덜덜하게 보는 마필은 제거를 하고, 또 사연에 걸려있는 최강 복귀에 걸려있는 마필은 또 필두로 노리고, 그래서 구경주 짭짤한 배당까지 예견되기 때문에 꼭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 그 다음에 많은 응원 같이 해주시고 꼭 승리하시는 경주, 구경주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10경주입니다. 우리 1900 국내산 1군 핸디캡 11대 접전구도. 이건 백망님이 먼저. 이번 경주도 이제 미리 핸디캡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경주지만은 뚜렷한 어떤 그 변화를 보이는 마필은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경주를 지금 순수하게 기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조교 자체만을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1번마 홍광이 가장 좋은 컨디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기록상으로는 추천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은 맞아요. 1900이고. 그렇지만은 일단 지난 경주 때 우리 이제 허 의원님이 이거 같은 마방으로 승부 경주였죠. 그때 적중을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혼합 경주에 출전을 했었고, 이번 경주는 이제 승군전에 국산마 경주로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홍광이란 마필을 보면서 아마 이런 느낌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 예상을 잡을 때도 홍광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좀 탐탁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예상 대가리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11번 홍광은 이번에 부담 중량도 54kg다 그러면은 핸디캡에서 54kg 지금 최고 부중이 56.5거든요. 승군전에 54면은 핸디캡퍼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11번 말을 좀 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홍광. 지난번에 동일마방 출전해서 같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마필입니다만. 자, 프로 김명호님. 전 3번마 델랜드를 이번에는 충분히 이 차간에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최범용 기수가 그냥 아주 칼을 갈던데 탄력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직전 편성도 지금 홀리몰리 이번에 먹었던 그 말하고 마신 차도 별로 안 나고, 그 탄력감도 상당히 좋고 아마 이건 따라가서 충분히 승부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경주를 보니까 천은 샤프 컨셉 이런 마필들이 이제 페이스를 이끌고 가는 경주 편성에 슈트인도 좀 끌리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홍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덴랜드 이런 마필들한테 빵수가 열려있고, 역시 같이 승군하고 있는 매직라이트의 박태준 기수를 태운 점이 좀 어떻게도 보면 상당히 좀 냄새가 나네요.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가 핸디캡에 56을 줬어요. 매직라이트에. 이것도 좀 그렇죠. 예, 이거는 조금 해퍼들이 매직라이트에 대한 능력을 잘 알고 있는 건지, 박태준 기수까지 태운 걸 보면은 누굴 하늘을 속여라라고 얘기하는 건지 보고, 강철도령은 안으로 좀 기대됩니다만 김철우 기수가 좀 요즘 또 잘 타주고 있어요, 말을. 그래서 이런 말들이 변수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28일
월말 경주로 펼쳐지는 토요일 제11경주입니다. 자, 승부경주로 선택한 이유는 직전에도 좋게 본 마필인데 이번에도 상당히 저기 때 그 발걸음이 더 부드러워졌고 탄력감이 좋습니다. 항상 핸디캡 경주는 거의 100%는 아니어도 8, 90% 이상 배당이 나옵니다. 핸디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주에 이번 주 호나2군 노리는 마필의 주력 마권은 완전 고배당입니다.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뭔가는 좀 지금 불안해 보이고 저교시의 느낌도 직전보다는 좀 못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 낼 복병권 마필을 축으로 주력으로 한번 고배당으로 오랜만에 한번 휘를 잡고 전개도 참 유리합니다. 쏘고 취입하고 또 취입마가 따라가는 작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한다면은 11경주 좀 불확실한 결론인 같겠지만은 항상 경마는 그렇죠.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돈을 걸기 때문에 11경주 중고배당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경주예요. 1400 국내산 4군 마필 13대 접전 구도.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당근은 끝에 가서 말을 하다가 꼬랑지를 내리냐. 다 가르쳐 드리면 어떡합니까? 저도 먹고 살고 그래야죠. 12경주 1400 국내산 4군 마필 13대 접전 구도인데 그래도 많이 제가 다른 UCC랑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방송이 거의 프리로 다 까드려요. 진짜 숨기려고 숨기는 거 없습니다. 다 까드리고 이제 현장에서 상태 조합만 해서 다시 이제 마번 조합이 들어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마지막 12경주 백망님부터. 일단 12경주에서 이제 가장 고민은 1번마 리슨타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일 거예요. 사실 지난 경주 뛰는 거 보고 이제 좀 실망을 했고 계속해서 이 연투를 이어오고 있던 마필이라서 1번마가 인기마로 대두가 되겠지만은 조금 이번 새벽조교 컨디션도 사실은 그 전에 봤던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성상으로는 능력이 있는 마필인 건 사실이지만은 축으로 놓고 가기는 좀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기마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지금 또? 아니 그러니까 약간 불안하다? 약간 불안한 그러니까 놓고 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조건은 안 좋아졌어요. 50, 50일 달다가 지금 소송 기수가 해외 연수 일요일 날 말씀드릴 건데 이상익 기술의 안장인데 일단 조금 약하게 보신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프로 김명훈님. 자, 이번 경주 그래도 11번마 레이카가 직전에 끝걸음이 또 여력이 있었고 요즘 장치열 기수가 상승세예요. 전운도 타가지고 지난주에 대상경주도 먹었고 그래서 11번마 레이카는 직전경 복귀를 봐도 종반에 여력이 상당히 남았고 이번에 상태는 그대로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성상으로 크게 다른 말들이 좀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레이카 정도의 능력이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저는 4월 1일 날 그 레이카보다 더 좋았던 유희장 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비슷했는데 제 복귀로는 이게 더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유희자선 그때 보르치하고 에버그리 시천하 달리자라고 얘기했던 경주인데 그때 유희자선이 1400이면은 아마 에버그린도 레이카한테 따이고 다 따였을 것 같아요. 유희자승한테. 그래서 8번 유희자승이 이번에는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있고 또 이 정도의 상대라면 한 발을 충분히 써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자, 토요 경마 자세한 해설을 해드렸고 저희는 일요일 또 그야말로 4월의 마지막을 찍는 일요일 중무장대 마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